전 정의당 수석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아까 입구에서 다 물어보셔서. 잠시만요. 네. 보안에 대해서 성형들은 뭐라 남긴 말 없습니까? 따로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어제 원내대변인 쪽에서 아마 입장은 사전에 뭐 방역수칙 관련해서 어제 한 번 이제 민주노총은 대규모로 이렇게 모은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모인 거다. 이런 정도 입장 어제 아마 브리핑 통해서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일단 뭐 브리핑을 드릴 건데,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는 과정이나 결과가 민주당이 이렇게 비교한다면 저희도 과정과 결과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가령 그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똑같이 경선 집회와 노동자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수칙을 뭐 마스크든 그다음에 얼굴 가리는 문제나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한 것과, 그다음에 경선 집회장은 사실상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다 이렇게 밀착해서 진행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도 누가 봐도 그거는 이거는 좀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민주노총의 7월 3일 집회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했고, 확진자 관련해서는 그날 집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나 결과에서 오히려 비교한다면 민주당의 어제 브리핑 입장은 사실관계에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임팀에 간다는 네네. 공문에 간다는 네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오늘 오전에 네네. 한준호 원내대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고 저는 정의당 민주노총이 태평양 올림픽 시티 방해한 것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동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걸 절대적 그 옹호하냐 아니냐 이 문제로 아마 이제 민주당을 좀 바라보는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세에 정부가 좀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맞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정의당도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도 양해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조건에 이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 전 보건의료 필수 노동자들의 파업을 관여하거나 문제가 있었듯이 거의 한 2년 가까이가 되면서 지금 그 생존의 문제, 그리고 뭐 소득 반전의 문제 이런 게 많은데, 이런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무조건 방역 수칙 때문에 무조건 그냥 통제 안 된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 시민들의 이 기본권,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방역 수칙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좀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그 정부가 2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구체적인 조정 방안들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의 기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방법들은 제시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모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정부가 자영업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빚어지는데, 그런 정부의 좀 책임들은 이 뒤로 한 채 그냥 선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 또한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양경수는 합방되면 홍영길 대표 고발 취하할 생각이신지.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석방 이 방역 지침을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좀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석방하면 뭐 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오히려 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 기준들을 여야가 어떻게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그 기본권을 보장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고, 민주노총 석방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고 향후에 전향적인 필요하면 조치들을 저는 뭐 취해야 된다고 봐요. 석방에 대한 걸 민주당은 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석방하면 더 취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건 저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지침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문제, 그게 자영업자든 노동자든 그다음에 정당의 경선이든, 저는 대선 정당의 정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여기에서 석방이냐 취하냐 이런 구도보다는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좀 방역 기준들, 형평성 있는 기준들을 오히려 정치권도 좀 모색해야 되고, 정부 방역 방법도 이제 좀 내놓을 단계에 와 있다. 언제까지 이 갈등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고발하신 게 그쪽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운집한, 뭐 자발적으로든 그 사람들이 일부러 모았든 운집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발장의 아까 취지는 과정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주노총 시위도 과정은 어땠을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헌재장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선거 운동한 거는 아직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과정에 있어서 그걸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정과 결과를 비교하는 게 조금 약간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말씀이 그거고, 민주당이 이제 그거를 어제 논평에서 그렇게 이제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그럼 이쪽도 과정은 이랬고 결과는 이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논쟁보다는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정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역 수칙의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 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건 불법이고 어떤 건 불법이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어제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 건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노총 집회 불법이니까 여기도 불법이고 모든 기본권을 제약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정의당 입장 오히려 정 반대라는 거예요. 기본권들이 보장되는 선에서 정당의 활동들, 노동조합의 집회, 자영업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그런 뭐 집회든 활동이든 이런 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돼야 되는데, 어제 그 방역 당국의 입장은 정당한 공적 활동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고 나머지는 통제한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있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달라, 이런 게 오늘의 고발의 기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건 똑같은데 집회는 불법이고 선거 활동은 합법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웃기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지하철도 다 모여서 다 만들죠.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그 기본권들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제한하냐.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거 다 인원 제한하면서 집회도 그러면 최대한 그런 좀 방역식 선에서 제한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본권들이 보장되는 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몇 가지 사안이 벌어졌는데 이건 괜찮고 이건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시민들이 방역 지침에서도 과연 협력할 수 있겠는가. 내일 진행되는 자영업자 집회에도 좀 다들 또 이 논란이 될 건데, 좀 더 이제는 새로운 사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시시비비를 계속 여기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표 없으시면 저희가 대변실에 따로 사후 브리핑 내는 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